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4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촛불로 그 뜨거웠던 4년 전의 겨울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존감에 벅차올랐고, 청년들은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열망했습니다. 시민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꼭 실현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까지 아낌없이 몰아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고용 불안과 실업으로, 과정은 특권과 위선으로, 결과는 무주택과 이생망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2년은 부동산 부자와 금융자산가에는 최고의 해가 됐고, 집 없는 서민에게는 최악의 해이며,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영원히 사라진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가차없는 심판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정의당은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 개혁입법 공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1군 선거제도 개혁은 끝내 배신당했고, 검찰개혁은 변질되었으며 경제민주화 3법은 용두삼이 되었습니다. 180석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대신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촛불이 심판한 수구보수 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촛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은 매우 깊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기준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촛불과의 거리라는 점을 정부 여당은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은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는 두 가지, 코로나 백신하고요, 부동산 해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서 써갖고 다닙니다. 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K-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미 제가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방역으로가 아니라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코로나19를 퇴치해내야 합니다. 부총리님, 네. 코로나 손실보상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의원님, 아마 이번 주에도 소위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하고 같이 정부가 머리 맞대고 이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결자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제도와 틀에 대해서는 저희는 크게 이견이 없어서 같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쟁점은 있죠. 아까 말한 소급표 여부라든가 쟁점은 있지만 빨리 조속히 입법화해서 근거를 갖춰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손실이 난 걸 보상하지 손실이 날 걸 보상합니까? 아니죠. 소급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부가 작년도부터 충분히는 아니지만 지원해온 분이 있어서 그거를 완전히 없던 걸로 하고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채무 이행인데 왜 정부가 임의적으로 찔끔찔끔합니까?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갖추는데요. 그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효력 그런 내용에 대해 있어서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철 대유행 막으려면 4월 안에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해야 됩니다. 예, 저도 이왕 법을 개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백신 11월 집단 면역 가능합니까? 예, 의원님, 정부가 지금 7,900만 명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대로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몇 명 접종했어요? 지금 어제까지 151만 명 접종을 했고요. 네. 4월까지 지금 도입된 걸 가지고 공급을 하면 3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저희가 약 1,800만 도주가
공급이 됩니다. 확정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만 1,200만 명 확보돼 정도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도입이 돼 있다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은 351만 도주고요. 351만. 그래서 지금 접종을 한 분이 151만 명이고 계속 접종을 해가고 있고요. 상반기에 1,800만 도주가 확보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천만 명 하신다면서 상반기에 1,200만 명 정도가 1,200만 명 하려면은 네. 지금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각 접종 센터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까지 다 백신이 이미 공급이 됐어야 됩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6월 달에 지금 갖고 들어오는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정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351만 도주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근데 5월 6월 달에 약 한 1,450만 도주가 더 들어오기로 되기 때문에 합해 보면은 1,808만 그거는 도주고요. 이제 정부 계획이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351만.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800만 회분 지금 약 계약을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지금 안동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이 만들어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간 5억 회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왜 계약된 분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도입 분야도 이미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200만 도주가 들어왔고요. 200만 도주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계약이 됐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안동 공장에 쌓여 있는데 그 분량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건 정부의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아니죠, 없는 거 의원님.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의원님.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했다고 우리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한 물량이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바는 지금 한 2,700만 도주 정도를 그런 식의 자세로는 11월 접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지금 제가 다시 EU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수출 말씀을 금지를 드리면 하고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계약된 이미 것을 왜 확보 도입되어 있는 거는 200만 도주가 도입되어 있고요. 6월 달까지 867만 도주가 더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1,060만 도주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나머지 도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6월 달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 계획대로 들어오도록 지금 정부가 노력하면서 접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데요. 지금 1,200만 분이 하려면 지금 동네 의원까지 다 백신이 공급됐어야 된다니까요. 의원님. 그리고 지금 2월 26일 이후 지금 53일 동안 접종하는데 하루에 3만 명도 못 했어요. 어제 5천 명도 안 됐어요. 의원님.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헛된 약속을 계속 희망 고문을 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정부가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이야기하세요. 접종할 수 있는 역량 갖춘 게 하루 10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센터가 지금 180개가 있고요. 아마 4월 말까지 267개가 접종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라 백신이 5월,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분량이 들어오면 지금 저희 정부도 6월 말까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이 1,447만 도주인데요. 갖고 있는 것과 합하면 1,200만 명일 때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6월 말까지 이 1,800만 도주, 1,809만 도주인데요. 이 1,809만 도주가 들어오는데 혹시 차질이 있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1,200만 접종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로서는 요 지금 1,800만 도주만큼은 이미 확정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계약상. 부총리께서 들어오진 오늘 지금 않았지만. 몇 차례 이걸 반복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잘 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백신 조기 도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백신 수급 전략을 수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 이건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겁니다. 이거 3천만 명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서 올해 3천만 명분이면 60%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저는 집단 면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노력들은 다 병행하셔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지금 접종 하겠다는 분이 70%밖에 안 되잖아요. 신속한 접종을 위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전략을 도입을 해야 된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린 카드를 도입한다든지 또 접종을 거부한 30%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른 분에게 준다든지 그다음에 불신이 계속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불신이 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 모두, 국무위원 모두 접종을 해서 적극적으로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시면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백신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가치, 동맹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원자료 수출 금지 해제 이것을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그런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된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금 제안 주신 것은 저희가 아주 귀담아 듣겠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파이자, 모더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문을 하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계약하고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것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전략으로 책임지게 추진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정부가 뭐를 이렇게 감추는 것처럼 이제 하고 그렇게 포장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도 11월이 아니고 뭐 9월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는데요. 지금 백신의 확보 스케줄상 11월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국민들께 솔직하게 10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월까지 집단 면역하려면 3,600만 도주를 3,600만 명에게 접종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런 정도까지 가도록 저희가 접신 확보를 해서 최대한 적어도 지금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더 추가 확보한다든가 심지어는 국내에서 생산한 거를 추가 생산해서 확보하는 가능성까지도 백신 제약 회사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정부가 제안한 스케줄이 다 어긋났고 지금 하루에 지금 5,000명 접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우기기만 하면 될 일이 아니고 아니요.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실제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계획을 내세요.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또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의원님 조언의 말씀을 저희가 아주 정책하는데요. 정부가 숨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4월 달에 300만, 상반기에 1,200만에 23%가 접종되도록 정부가 스케줄을 최대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나머지 11월 집단 면역에 나머지 분량분은 부득불 지금은 계획상 하반기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로 당겨가지고 하면 좋겠는데요. 수급상 안 돼서 지금은 하반기로 돼 있다지만 방역에 대한 과신 홍보에 급급하다가 실기했다. 인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하반기 분량분을 상반기로 당기려고 하는 노력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하십시다. 부동산 이번 보궐선거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동의하시죠? 예,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작년도에 많이 이제 올라서 불안정성을 보인 것이 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그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여야 뭐 중진 의원들,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어요. 네. 어제 그 지자체 국민의힘 단체장 5분이 공시가격 동결하고 그 권한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정말 공시가격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습니까? 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시가격을 지금 다 동결해야 됩니까? 제가 지리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중하게 여쭤보는데요. 네, 진정하시고 답변하시고.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정의상. 공시가격을 정부도 이번에 선거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다면 그렇게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또 현실화율까지 감안해서 1,321만 가구를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거 그대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정부가 동결하라, 수차를 좀 조정해가지고 낮춰라는 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정부로서는 증세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감면 혜택을 더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드는가 하는 것은
이미 뭐 정부가 검토해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여당의 의원들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론이 지금 그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부세도 의원님 사실 종부세 도입 취지상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95% 이상은 종부세와 전혀 관계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종부세는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종부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이 좀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렇게 고가 주택에 대해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로서는 이번에 그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면서 종부세도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또는 종부세에 제외되는 공시가격 지금 9억 원인데요. 그 기준이 한 11, 2년 됐습니다. 설정된 지.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도 헤아릴 겸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값 폭등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세금도 올랐는데 지금 집값 부추기는 방안만 여야가 앞다퉈서 내고 있어요. 어디가 연지 어디가 야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지금 종부세 전국적으로 대상 얼마나 돼요? 네? 전국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56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오르다. 3.7%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회 이 3.7%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앞다투어서 이렇게 크고 나머지 절대 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상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해라. 이게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예, 의원님 저도 그래서 오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96%는 종부세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심지어는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고요. 3, 4%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종부세율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전 국민들이 다 국민들에게 떨어지는 그런 세금 폭탄으로 오해가 되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아까 여당의 유력한 주자가 무주택자 90% 대출해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는 이게 금융 시스템상 가능합니까?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또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적 뒷받침이 가능한 그런 제한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일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좀 쉽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집사라 돈 없는 퍼플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집값 잡으실 거예요? 예, 의원님, 저희가 정부가 지난부터 쭉 해왔던 것이 큰 갈래가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역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첫째는 주택 공급 확대고요. 그거는 여야든 관계없이 다 동일하다고 보고요. 정부가 작년도에 많이 역점을 뒀던 것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많이 하고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다주택자 또는 단기 투자자, 단기 주택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제나 대출상의 제약을 가해서라도 거기서 물량도 나오고 하는 것이 투기도 억제하고 물량도 나올 수 있게 하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해서 수요 대책의 일환으로 그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는 그 정책의 큰 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견들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번에 혹시 보완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 좋습니다. 그런데 공급 확대인데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는 서민들, 집 없는 사람이 접근 가능한 가격인가? 예. 이게 전 기준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급 계획이 여기에 부합합니까? 저는 당연히
무주택자 내지는 1주택자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큰 축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총님 충격적인 도표 하나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난 5년간에 전국적으로 300만 채를 지었는데 그 중에 무주택자한테 간 거는 10%예요. 34만 채. 예? 나머지 280만 채는 다 다주택자한테 갔어요. 집을 아무리 많이 공급하면 뭐 합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예? 그래서 저도 뭐 이 통계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까 서울 통계도 한번 올려보세요. 서울 통계. 새로이 서울 통계는 심지어 7만 가구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서울은 새로이 40만 채를 공급했는데 5년 동안 자가 소유가 7만 6천 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누구를 위한 공급인가? 투기를 위한 공급 아닙니까 이게? 그럼 반성 없이 무슨 공급만 이야기한다고 되겠어요? 의원님, 그래서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공공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특히 공공 분양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취지고요.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갖게 하고 1주택자 작은 평수 가진 사람이 좀 더 나은 주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주택 정책이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급에도 역점을 두지만 저는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제한을 가하더라도 그런 거기에서 새로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견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안을 두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부동산이 대한민국 공동체 위기의 근원입니다. 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저는 지금 이미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18만 신도시, 5기 신도시 18만 채를 전부 공공 임대주택, 공공 자가주택, 공공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 지금 싹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신도시 특별 회계를 두 번째는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초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과해서 유효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우리 5천만이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3년마다 토지 소유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걸 오늘 주요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5년 동안 300만 채 공급해가지고 집 없는 서민한테 10% 가는 것을 명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겠습니다. 신도시 18만 채를 아예 공공주택으로 이번에 공급하면 아마 정부의 부동산 고통이 저는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토지 공개념에 따른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해서 유효토지, 필요 이외의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투기 근절 대책에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취지를 잘 검토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